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대신 개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 전문 과목과 직업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부산디자인진흥원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디자인진흥원은 산자부 산하기관으로서 부산시 또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위치는 해운대 센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6위 내지 7위. 예,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다투고 있습니다. 네. 1위 내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1,400명이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2등이 LG로 800명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네. 예산이라든가 또 약간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디자인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 가장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제품에 있어서 또 최종은 디자인의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을 고급화시켰습니까? 라는 말을 디자인 입혔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라 대신에 당신 생각을 디자인해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 정도로 디자인이 들어가야 최종 기성정결이 되기 때문에 네. 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부산 디자인진흥원이지만 또 우리 부산 하면 또 디자인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불경 나아가 또 예, 예. 다른 나라 아시아 나라로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전국에 지금 6개 디자인 기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있고요. 그리고 호남 쪽에서는 광주 디자인 진흥원이 네. 호남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울경 지역을 커버하는 부산 디자인 진흥원으로서 사실 그 디자인 분야가 세계적으로 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국내에만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뭐랄까요 중소기업 특히 그 제조업 분야가 네. 부산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네. 추세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결국은 이런 산업과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데 네. 디자인도 좀 열악한 그런 추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류 열풍을 얻고 예, 동남아에 가면은 네. 한국 거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디자인도 역시 좋다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에 하노이에 디자인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코로나가 터져서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올해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경을 넘어서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데 정말 네. 코로나가 좀 빨리 정리가 돼서 하노이를 또 거점으로 더 많은 지역에 좀 그렇습니다.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자, 그런 가운데 부산 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지원해서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진로 탐색 활동 협력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또 작년에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입니까?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라는 게 네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재 기사들하고 붙어가지고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역시 기계가
드론이라든가 무슨 뭐 AI라든가 이런 게 사람을 이기고 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빨리 해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력,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창의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올릴 수 있고 네.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한 6년 동안 저희 진흥원에서 디자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쭉 해보고 있는데 1년에 약 한 6천 명의 와. 학생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디자인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좀 더 나은 생각으로 발전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네.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저희들 평가에서 교육부 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뭐 전국적으로 다 돌지 네네. 않겠습니까? 이야 이게 디자인으로 접목하는 진로 체험은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다. 네. 이런 칭찬도 하시면서 네. 저희들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그 앞에는 우리 그 부산 법원의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네. 청소년 교육에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희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약간 비행에 물든 이런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들의 가치를 찾아내는 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내가 태어나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 학생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들 디자인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칭찬을 받은 그 학생 앞으로 어떤 디자인 관련 분야로 그렇습니다. 또 예, 예. 본인의 꿈을 설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런 진흥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꿈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부산 디자인 센터로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19년, 18년 말에 왔습니다만은 제가 직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직원들이 제가 임기 중에 마지막 하나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디자인 센터를 디자인 진흥원으로 바꿔 주십시오. 네. 그럼 이름이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어 어감에 센터라고 하면은 조금 작은 듯하고 네. 막 규모는 한 직원 10명이라든가 예산은 막 4, 5억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몇백억이 넘고 직원이 90명인데 네.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런 노력은 해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산자부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물론 적극적으로 뭐 일하라는 뜻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 지금 최인호 의원님이 그 당시에 네. 산자부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성일 당시 차관님을 찾아뵙고 이런 변경의 필요성 이런 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차관님이 아이고 뭐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제가 취임 100일 만에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네. 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고 하는데도 네네. 굉장히 뭐랄까 평가위원들의 그 마음 자체가 조금 잘할 것이다라는 이런 점수를 좀 주시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따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이런 변경이 돼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고 모든 그 저희들 직원들도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네. 저희들은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또 아주 큰 성과를 막 거두신 것 그렇게 생각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예. 사실 그 부산 디자인 진흥원의 이제 원장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원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원장님도 디자인 쪽을 전공하시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예, 예. 국제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좀 진흥원을 보다 좀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수로는 7대 원장입니다. 네. 예, 제 앞에 모든 원장님들이 디자인 전공자시고 아주 네. 저명하신 분들이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부산 디자인 진흥원이라든가 또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는데 네. 저는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이 세계적인 네, 수준에 네. 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임무는 이미 올라와 있는 수준을 널리 세상에 알려라. 네. 이것이 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전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를 진출하는데 네. 제 나름대로 한 20년 쌓아온 그런 네트워크가 좀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었겠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길, 초융합의 시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정확한 전공이 뭔지를 두 자르듯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사회과학을 합니다만 사회과학은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영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냥 디자인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기들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걸 설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 디자인 진흥원은 중국말로 바꾸면 부산 설계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스킨, 외향적인 거, 뭐 아름답게 하는 거, 예술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거, 좀 더 혁신적으로 하고 좀 더 개혁하고 하는 이게 정확한 설계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회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까 사회과학의 본질이라면 결국 디자인하고도 맥이 닿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네. 또 뭐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역대 원장님들 덕분에 디자인의 수준이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그 수준 높은 디자인 우리 또 국제학을 전공하신 원장님이 오신 만큼 우리 부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사들 좀 세계로 뻗어나가면 예. 더 많은 교류와 함께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보니까 38년 동안 네. 부산에는 부산 산업 디자인 그 전람회라고 네네. 디자인 학생들 간의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콘테스트가 부산 안에서만 부산 안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화 시대에 굳이 이렇게 문을 닫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국제적으로 넓히자. 그래서 부산 국제 그리고 디자인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굳이 산업 디자인에 꼭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말 시각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그렇죠. 공공이라든가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라는 국제 콘테스트를 네. 이제 2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3년 차 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 약간의 기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도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을 예.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 작품 수준이 그 심사위원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높은 수준에 네. 있다. 우리나라 최첨단을 달린다고도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 1등 상도 1등상이 1,500만 원입니다. 그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1등상이 가장 높은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콘테스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에서 네.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해서 그리고 각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응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콘테스트로 지금 키워보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제학을 전공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기존의 행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결과까지 창출하고 계신데 이런 전시회 행사뿐만 아니라 부산 디자인진흥원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저희들이 하는 게 한 4, 50가지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조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열악하다 할까? 네, 네. 기술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시켜 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룩해내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말하자면 자본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만은 디자인이 접목되면 디자인은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루만 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포장을 개선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이 전국에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종합 만족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디자인의 영향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희들이 7년간 160개 창업팀을 육성했고요. 80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고 10개 사회적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업이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뭐 친구들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쉽습니다. 그러나
3년 차에서 7년 차가 그렇죠. 가장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힘들죠. 힘듭니다. 네. 그때를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데스밸리라는 표현을 네. 쓸 정도로 아주 어려운데 요 시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도 한 6년 정도 해오고 있고 올해 중기부로부터 올해하고 내년 2년 차를 새로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네. 1년에 한 50억 정도를 기업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약 한 200개 기업에 150억을 지원해가지고 750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그 저희들은 150억을 지원해드렸는데 네. 효과는 1,500억의 매출이 발생한 네. 10배의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좋은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패션 디자인, 패션도 아주 중요한 요소에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들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수가 7기까지 왔는데요. 1기 한때 3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공간을 제공해주고 뭐 만드는 머티리얼을 제공한다든가 촬영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든가 패션이 잘 되려고 그러면 또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경영 그리고 해외에 할 수 있는 수출, 입 관련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만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예,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의 어떤 마케팅과 교육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판로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 이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단순히 디자인만 해가지고 내가 네. 만족하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이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공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나요? 결국은 이제 공공은 아까 말하는 패션이나 이런 거는 뭐 개인 기업에 관계되는 그 디자인이라면 공공 디자인은 공공, 일반 시민, 도시, 환경에 관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시에 많이 몰리 살다 네. 보면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가 무슨 범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거를 무슨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환경 조도를 맞춘다든가 네. 이런 게 이제 환경 공공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슷한 환경에서는 범죄가 자라기 쉽답니다. 범죄인들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집이 다 다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조금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법으로 해놓을 정도고 또 런던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가 네. 외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네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2017년에 뉴욕 타임스에 부산이 세계 반드시 찾아가 봐야 되는 도시 52개 중에 하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산이라는 게 바다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해운대, 아하. 그다음에 서면 점포 카페 네.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포동 그 세 군데에 우선 간판, 관광 안내 표지판을 한 200개를 다 바꿨습니다. 네. 예, 그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면 동래구나 금정구에서는 우리도 외국인이 온다. 좀 해달라. 예, 우리도 오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해라. 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각구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네. 지금 800개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삭막한 도심의 디자인이 이제 더해지면서 그렇습니다. 눈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또 보는 것이 행복한. 사고도 줄일 예. 수 있고 거기에 마음까지 힐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어떤 부산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구축하셔서 신발 산업의 부활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예, 예. 아울러서 또 우리 부산의 신발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우수했습니다만 어떤 디자인과 마케팅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예. 부산을 또 대표하는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키워내는 것도 역시 부산 신발 산업의 부활을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이 70년대, 80년대는 부산이 세계적인 신발 허브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나이키 같은 데서 뭐 10만 원짜리 신발을 만들려 그러면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아무 데서나 다 만듭니다. 네. 그러나 한 번씩
한정판 100만 원짜리 신발을 만든다. 그거는 반드시 부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산 신발의 기술이 탄탄하고 질기게 만들고 뭐 바람이 잘 불게 만들고 뭐 가볍게 만들고 얼마든지 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이 세계적인 신발이 메이커가 안 나오는가? 여기서 2%가 부족하다는 게 이게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네. 디자인이 딱 보면 딱 사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 신발 피혁 연구원, 한국 신발 피혁 연구원 단감동에 있는 그거나 저기 강서구에 있는 부산 신발 산업 진흥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부산 신발을 살리기 위해서 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BTS가 세계적인 뭐 네, 가수지 네. 않습니까? 그 BTS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최유정이라고 네. 그 전략기획 실장이 있는데 그분들도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발은 올 때까지 왔다.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신발이 될 수 있겠는가? 그분한테 많은 조언도 막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디자인 이제 신발 디자인 콘테스트 이런 것도 실시하고 네. 또 해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신발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작년에 초청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오면 세계적인 그 신발 그 잡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도 따라온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목이 초점이 모일 집중될 수가 때 있죠. 이 부산 신발도 네. 이렇게 자라날 수 있지 네, 네.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가 그 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저희들이 스포츠 창업지원센터를 작년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라는 게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신발이거든요. 네. 신발이라든가 뭐 옷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 신발이 자라날 수 있는데 네. 새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데 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아울러 네. 창업 기업의 또 성장하고 일자리까지 좀 확대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하겠습니다. 보겠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을 통해서 부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잘 알려진 뭐 어묵 쪽이라든가 기장 미역 여기에 또 이 지역 상품 패키지 디자인을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4, 50가지 사업 중에서 네. 한 가지가 이제 수산업 관련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주로 한 4, 5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 10개 기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디자인 회사를 다시 또 선발을 합니다. 네. 여기 한 10개면 여기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개 디자인 기업이 한 3개 정도의 일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그때 고래서 어묵이라든가 뭐 삼진 어묵이라든가 이런 어묵 관련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 잘 아신 것처럼 어묵이라는 게 뭐 동그란 어묵, 삼각형 어묵, 길쭉한 어묵, 좀 큰 거, 작은 거, 네. 그 포장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맛은 손님들이 이미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포장지까지 저희들의 그 지원으로 싹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매출이 25%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딱 보면 손님이 딱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네, 들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화로 상태의 그 수산물보다는 그것을 가공한 거, 뭐 말린다든지 냉장한다든지 냉동을 한다든지 염장을 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가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필요한 거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지에 가장 적절한 네.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줌으로써 수산업 관련 예를 들면 네.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꾸준히 수산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개발 좀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지난 2019년 부산시 산하 19개 출자 출연 기간 가운데 일자리 창출 실적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예. 기업의 디자인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이라던가 인재 양성,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효과에 뛰어난 성과를 내신 것이 또 이러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꿈이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안 되니까 결혼도 안 되고 또 출산도 안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양성과 사업
운영 기간 27개 중에서 종합 만족도 1등을 했고요. 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국에 71개 기관이 있는데 최고 A 등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산마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은 일반 기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디자인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거죠. 네. 디자인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기는 조금 뭐하고 그러나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쳐 준다면 네. 그 직원이 디자인을 정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 기업과 저희 디자인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하면 네.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뭐 최고 A 등급이기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런 A 이제 등급 이제 계속 또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산 예. 디자인진흥원 올 한해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좀 남겨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이념이 홍익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널리 인간에게 이렇게 한텐데 저희들은 홍 디자인 인간 이렇게 해서 네. 널리 인간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95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11개 시도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 산업 디자인을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디자인으로 행복한 부산,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부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해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공공 디자인에도 저희들 역할을 다하고 해서 저희들이 행복한 시민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저희 디자인진흥원을 많이 좀 네. 활용하고 애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남권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 기관으로서 또 우리 부산이 디자인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미적인 것, 예술적인 것이라는 디자인의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넓은 의미를 가진 포괄적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